의료비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진행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 손영래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드리겠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네요. 예. 지금 의료비 부담을 보시면 예. 이제 국민들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보시면 MRI라든가 초음파 같은 것도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예. 뭔가 비보험 진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되게 크신데요. 예. 지금 이제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이 비급여라고 불리는 걸 대폭 보험을 적용시켜버리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래서 어지간히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험을 적용시켜서 국민들의 부담을 좀 많이 낮춰드리겠다는 거고요. 또 이와 함께 좀 이 노인분들의 임플란트라든지 소아 입원갑이나 뭐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좀 부담을 완화시켜드릴 거고요. 예. 이와 함께 또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 비급여가 자꾸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저희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고 있는 가격이 좀 낮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급여를 자꾸 키우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낮은 가격에 대해서도 정상화를 시켜줘서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진료보다는 건강보험 진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정상화시키자. 이런 의미가 지금 이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입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급여 항목이 많고요. 그러니까 부담이 좀 높고 또 가계 직접 부담 비율도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비를 100이라고 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자부담하고 계시는 비율이 한 37% 정도 됩니다. 이 37%는 OECD 국가 중에서 사실은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이제 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100의 의료비 중에서 한 20% 정도를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고 80%를 사회보험이 됐건 국가가 됐건 책임을 져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들을 지금 국민들께서 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잘된 국가는 가계 직접 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인데요? 보통 이제 아주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까지 이거를 줄여놓습니다. 그래서 90% 정도까지는 국가나 사회보험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고 한 10%만 내고 있고 평균적으로 한 20%니까 근데 평균이 20%인데 우리나라가 37%니까 굉장히 낮죠. 그 부담을 좀 줄여야 할 텐데 그 정부가 추진 중인 그 급여 대상은 약 3,600여 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로드맵 소개해 주시죠. 지금 2022년까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건강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고 하는 건 크게 세 묶음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진료비하고 상급병실, 간병비 같은 이른바 3대 비급여라고 불리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이제 중증 환자들께서 큰 병원에 가시면 되게 큰 비용으로 와닿는 부분들이고요. 이것들은 전부 보험을 적용시켜서 저희가 선택진료비는 금년에 없애버렸고 상급병실도 이 금년과 내년까지 정리를 하고 간병에 대해서도 필요한 간병 서비스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한다는 게 이 계획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묶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MRI하고 초음파 비용 부담이 상당합니다. 국민들께서 굉장히 큰 부담을 하고 계셔서 이거는 사실은 진작에 건강보험이 좀 적용됐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다 보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 건강보험으로 4년 내에 다 보험을 적용시키겠다는 게 기본 구상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3,000여 개 정도 좀 잡다한 의학적 비급여들이 남아있는데 아무튼 치료에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특히 수술이나 처치나 중증 환자에서 필요한 비급여라 그러면 이거는 단계적으로 4년에 걸쳐 전부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좀 의료계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좀 정리를 해보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금년에 저희가 신생아라든지 뭐 아니면 중증 감염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필두로 해서 아마 단계적으로 4년간 계속적으로 보험을 확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하셨지만 그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저 큰 병원을 이용하시는 중증 환자분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의료비 부담이 확실히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터넷상에서나 아니면 다른 언론 등에서 소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는 대형 병원에서 그 선택 진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죠? 예. 어느 정도 차지했었나요? 선택 진료비라고 하는 게 사실 비중의 문제라기보단 비중도 크지만 예, 예. 중증 환자에서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 아무래도 대학병원급의 큰 한 병원에 가보면 예. 선택 진료비라는 게 옛날에 특진비라 그래서 예. 의사를 고르는 데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수술이나 입원 같은 데 돈을 더 내게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큰 대학병원 가보시면은 모든 선생님들이 뭐 선택진료의사 선생님이었다든지 내가 진료하는 선생님은 그분이라서 선택권이 사실 없는 상황에서 이게 강제되다 보니까 이게 선택진료도 아닌데 비용을 더 내야 되고 이 비용이 굉장히 크니까 이제 환자분들의 부담이 컸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를 이제 폐지하게 됐기 때문에 예. 아마 연간 한 5천에서 한 6천억 규모 정도 부담들을 이 중증 환자들이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비용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중증 환자들한테서 상당히 많은 의료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4월 1일부터 이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상복부 초음파가 좀 의학적 용어라서 이 상복부 초음파라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위에 배 위쪽에 있는 간, 담도, 담낭, 췌장 등을 검사하는 초음파입니다. 뭐 이른바 뭐 간경화가 계시다든지 간염이 아닌지, 그때 검사하는 담낭염이 의심되지 않는지, 뭐 췌장염이 의심되지 않는지 이럴 때 검사하는 이 초음파를 상복부 초음파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암 환자 한 10만 명한테는 보험을 적용해드리고 있었는데 암 환자 외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보험을 적용하면서 일단 보험 적용 대상이 대폭 늘어납니다. 간염 환자라든지 간염 의심 환자, 뭐 간경화 의심 환자, 췌장염, 담낭염 등 한 300만 명 정도한테 제가 보험을 적용하게 되는 거라서 상당히 혜택이 늘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가격이 싸지죠. 이게 이제 비급여였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의료기관에 가보면 좀 가격도 천차만별이었고 특히 대학병원급에서는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 보통 이 초음파를 하게 되면 비용을 받습니다. 근데 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외래에서는 한 6만 원 정도, 입원에서는 한 2만 원 정도만 내면 되시기 때문에 이 비용 부담이 반 이하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보통 첫 번, 한 번 정도 찍는 것까지만 제가 보험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의심 증상이 있어서 찍어야 된다 그러면은 전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쪽으로 기준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아마 이 현장에서 의료를 이용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필요한 만큼 보험이 적용되게 될 겁니다. 사실 검사가 필요한데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냥 안 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번에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의사협회가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좀 있어가지고 반대는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하고 좀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선에 초음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 쪽에 직접 안내도 하고 전담팀을 꾸려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소통을 했기 때문에 4월 1일 시행해서 지금 한 2개월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 상복부 초음파 급여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어디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일단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문의를 하셔도 좋고요. 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혁신부나 혹은 건강보험공단의 예비급여부 등에서 직접 문의를 받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 3인실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 상급병실에 대해서는 2인실, 3인실이 지금 보험 적용의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저희 보험에서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이래 부르는데 이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에는 큰 병원,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 혹은 대학병원 급의 2인실, 3인실이 지금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4인실까지는 보험을 적용시켜드리고 있었는데 4, 5, 6인실은 보험이 적용됐었는데 1, 2, 3인실이 보험이 안 되고 있던 겁니다. 그랬었죠. 근데 이런 큰 대학병원 가보시면 환자분들이 한 90% 이상 이미 병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인실까지가 4인실, 5인실, 6인실이 한 70%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원을 하러 들어가시면 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으로 바로 입원을 못 하시고
항상 어쩔 수 없이 비용이 1인실이나 높은. 2인실, 3인실로 가서 하루에 몇십만 원 내고 있다가 2, 3일 지나서 맞아요. 이쪽이 비면 옮기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지금 2인실, 3인실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비급여로 많은 비용을 내실 거 없이 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그 의료비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큰 대학병원의 경우 예를 들면 절반 이하로 감소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예. 뭐 이 대학병원 끝마다 비급여 비용이 좀 달랐었는데 예. 이 수도권에 있는 이 대학병원은 한 2인실의 경우에 한 예. 24만 원, 그다음에 좀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한 16만 원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하루 입원할 때 16만 원에서 한 24만 원 정도 내고 계셨는데 저희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되면 8만 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 이하로 쭉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예. 이런 아주 큰 대학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급에 있어서도 2인실의 경우 하루에 한 10에서 11만 원 정도 부담을 기존엔 하셨는데 저희 보험이 적용되면 한 4에서 5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좀 부담이 정함돼서 전체적으로는 한 4천억 정도 아마 부담을 경감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말씀해 주시죠. 임플란트는 지금 이용하실 때 본인 부담률이 딱 50%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보험 적용할 때 좀 지나친 남용이 있거나 이럴까 봐 50%까지 좀 높게 잡고 들어갔었는데 이게 한 62만 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시는 겁니다. 한 개를 할 때. 이게 좀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싸죠. 30%로 이 부담을 떨어뜨려 드립니다. 그럼 기존에 한 62만 원 내시던 분들이 37만 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비용 부담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틀니의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저희가 동일하게 30%로 낮춰놨기 때문에 틀니하고 임플란트가 마찬가지로 부담이 상당히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다시 좀 알고 싶다, 자세한 문의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디로 문의하면 좋은지 다시 한번 정보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나 심평원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더 해소되지 않는 질문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 보건복지부 예비급여부나 아니면 심평원의 예비급여부 정도로 연락을 하시면 그러면 같이 안내가 나갈 겁니다. 이 전화번호도 다 외우기가 힘드시니까 그냥 인터넷에 이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치면은 또 자세한 정보가 나오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아무래도 크게 저희가 재정을 투자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국민과 의료계 양쪽의 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큽니다. 먼저 이제 의료계 쪽은 지금 이 비급여를 없애는 데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시고 이런 과정에서 지나치게 수익이 감소한다든지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할까 봐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부의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기보단 건강보험의 가격을 좀 제대로 올려서 건강보험 진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쪽으로 정상화하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의료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를 좀 신뢰해 주시고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 정책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국민들께는 아무래도 돈이 좀 들어갑니다. 이렇게 크게 하고 있으면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보험료 자체를 조금씩은 저희가 인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발표했던 것처럼 급격하게 인상할 생각은 없고 지난 10년 정도간 평균적으로 매년 한 3.2% 정도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한 5년 동안도 그 정도 인상만 하면 이 재원은 저희가 조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보험 인상은 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께서 좀 용인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야지 이 계획을 저희가 좀 무리 없이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과 의료계 양쪽에서 다 좀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혜택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가 하나씩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부담도 그만큼 줄고 있습니다. 의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활동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 손영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